그리고 역시 이제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뭐 전문가시니까 지금 남북 간의 관계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위험한 거 윤석열 아닙니까? 대통령이 예. 지난 2년이 넘었지만은 다 못했지만은 제일 못한 제일 못한 거. 정책이 9.19 군사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겁니다. 아, 남북 간의 군사 합의는요, 의외로 보수 정권에서 참 잘했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면. 박정희의 7.4 네. 공동성명, 노태우의 노태우. 군사 남북 군사 기본 합의서 이런 게 잘 되고 이제 그것을 바이블 성경으로 해서 제가 6.15 특사로 이제 김대중, 김정일 남북 정상회담을 최초로 했는데 네. 그것이 6.15 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4선언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선언과 아, 특히 9.19 군사합의는 네.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음, 남북 간에 맺어진 특히 정상들이 서명한 이것은 북한 체제는 자기들의 이원장 즉 김정일이나 김정은을 태양으로 보기 때문에 신성시해요. 절대 자기들이 파기를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설사 위반하는 사항이 있더라도 우리가 남북 기본 합의서를 왜 위반하냐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고 압박할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유엔 등 국제사회에 나가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외교적 압박이 국제사회의 여론 환기가 되는데 이걸 우리가 먼저 파기를 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뜯어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파기 선언은 안 했어요. 효력 정지가 됐으니까 돌아오셔서 남북 기본 합의서, 군사 합의서를 네. 북한이 지켜라 이런 아하. 식으로 해서 사실상 살려놓는 방법이 좋다. 그렇게 하고 자 우리가 대북 전단 보내지 말자. 대법원 판결도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가 더 중요하다. 네. 이렇게 됐고 헌법재판소에서 얘기는 판결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의 처벌 조항이 너무 가혹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경 접경 지역에 살고 있는 포천 네. 등 연천. 연천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보내지 마라 해가지고 포철을 써서 지켰는데 이번에 아주 잘하신 분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특사경 네. 풀어서 그걸 지키고 있더라고요. 이건 잘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네.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종이 보내고 북한의 오물 대변 같은 것이 들어있다는 거 아니에요? 비도 있고. 예. 자, 쌀 보내고 달러 보내고 쓰레기 받고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대로 주고 말로 받고 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보낸 것들은 그렇게 많이 못 올라가요. 바람인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네네. 가시 되게 돌아오고 막 남북 그러더라고요. 휴전선 다 떨어져요. 네. 저는 우리 휴전선에 그러한 문제 때문에 한번 가봤어요. 시찰을 했단 말이에요. 예. 이게 북한에서 보낸 오물 이것은 저기 호남까지 떨어지고요. 어제 그제는 차 위에 떨어져 가지고 네. 차가 박살냈는가 하면은 우리 공항에 떨어져 가지고 예. 9시간의 비행기가 아. 더 위험한 것은 대통령실 용산 앞마당에 2개가 떨어진 거예요. 아 이거 정말 큰일 아닙니까? 이것은 예.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드론이 대통령실 비행 금지 구역을 지나간 것하고 똑같은 안보상에 네. 대통령 경호상에 구멍이 뚫렸다 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든 이건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보내면은 예. 북한에서 대변 안 보내요.
그런데 다행한 것은 우리가 확성기를 딱 설치를 했잖아요. 네. 물론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군사적 도발은 있었어요. 네. 사실상 침략한 거예요. 음. 그런데 북한에서도 지금 보내는 것은 쓰레기를 보내고 우리도 확성기를 하루 잠깐 틀고 네. 안 해요. 그래서 계속 남북 예. 공이 음. 확대를 피하는 소강 상태로 일단, 예. 갔기 때문에 음. 여기에서 해결하는 그러한 지혜를 남북 공이 발휘하자.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남북 하트라인 전화도 다 끊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우리가 있을 때 네.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다 연락하고 음. 김대중 대통령도 연평 포격했을 때 바로 하트라인으로 북한에서 연락이 와서 그 사단장이 잘못했으니까 중지시키겠다 하고 사단장을 처벌한 적도 있어요. 어떻게 됐든 이러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전쟁이 나더라도 어떻게 하자 하는데 그게 다 끊겼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회담을 제의해라 하는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최소한 군사회담이라도 제안해서 대화가 시작됐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남북 공이 확전을 피하기 위해서 오물도 안 보내고 확성기도 틀지 않는 것은 대단히 현명한 일을 남북 공이 잘하고 있다. 네. 그렇게 평가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남북 관계를 쭉 놓고 보면은 위기 뒤에 또 기회가 오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긴장이 높아지다 그걸 풀기 위해서 대화로 그렇죠. 전환되는 상황들이. 그러니까 휴전을 앞두고 더 공격이 세듯이 이 전단 오물 가지고 한바탕 했고 네.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었다. 확성기까지 갔다 가면은 여기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네. 소강 상태를 만들어 준 것도 잘했지만은 네. 한번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다. 지금 북일간에는 접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중앙일보 보도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그건 알고 있어요. 우리가 남북 관계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됐는지 윤석열 정권 들어서 계속해서 긴장을 윤석열 높였던 것 대통령이 같아요. 제일 잘못한 게 남북 관계 파탄이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유명한 강원영 목사님은 네. 제가 김대중 대통령이 대북 특사를 할 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경제는 무너져도 살릴 수 있지만은 남북 관계가 무너지면은 다 죽는다. 그렇죠.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가장 큰 일이 남북 관계의 긴장을 해소해서 평화를 지키는 거예요. 평화가 돈이에요.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국방이 예. 우리가 큰 소리를 치지만은 9일 날 확성기가 틀어지는데 그 시간에 예. 강원도에서 북한군이 20-30명, 뭐 수십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 사람들이 군사 분계선 넘어가지고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남아 있다. 우리나라로 예.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발견하고 총격을 가해서 돌아갔단 말이에요. 예, 올라갔긴 했지만 그런데 우리 군에서 그걸 숨겼어요. 왜 숨겼냐? 네. 10일 날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내외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떠나니까 숨겼어요. 야. 만약 그게 터졌으면은 못 가실 수도 있죠. 못 갈 이럴 가능성도 수가 있으니까. 있냐 이거죠. 그것은 사실상 시점이 수십 명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침략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어쨌든 우리 국토가 유린당했다고 볼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그래서 그걸 가고 숨기다가 우리 민주당에서 네. 박선원 의원 등이 하니까 10일 날, 11일 날에서 인정을 하고 예. 발표를 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런 국방을 우리가 믿을 수 있냐 이거죠.
대한민국이 군사 분계선을 넘은 수십 명의 북한군은 침략이다. 그런데 이것을 그 사람들이 길을 잃어가지고 예. 넘어왔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의 오물이 네. 용산 앞마당에 2개 떨어지는 거라. 북한군이 확성기 한다고 하니까는 수십 명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온 것은 네. 침략이다. 음. 그런데 이것을 숨기고 말도 안 하고 예. 있다가 민주당에서 확인 들어가니까 야, 이거 진짜- 발표해. 네. 이건 국민을 속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존재를 네. 망각하는 하. 그런 국방이에요. 9일날 발표한 건 예. 10일날 대통령 가시니까 음. 그것도 야당이 민주당이 지적하니까 발표하는 건 이건 있을 수 없지 않냐. 네. 저는 그렇게 봐요.